채널 주인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 제가 이제 나와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조금 많이 버벅댈 수도 있을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용기를 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먼저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바로 이제 살기 위해서 시작한 독서라고 지었는데요. 바로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와 관련된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게 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갑자기 왜 이 영상을 찍느냐? 제가 이제 지금 대학교 3학년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개강이거든요.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학기 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학기 중에 뭔가를 다른 걸 시작했을 때 책을 그래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과 제가 책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책을 언제부터 읽었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적 때 책을 많이 읽긴 읽었어요. 근데 억지로 읽었어요. 엄마 아빠가 시켜가지고. 막 제가 옛날에 도서관이 집 근처에 4개가 있었는데 그 도서관마다 엄마, 아빠, 나, 언니 이렇게 4개의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다 제 책을 빌리는 거예요. 그 카드로. 4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했어요. 이렇게 다 도서관 투어를 돌면서 다 제 책을 빌려가지고 엄청 이렇게 책을 많이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켜서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만화책 이런 것도 많이 읽었죠. 그렇게 이제 억지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 되고 이제 뭐 자유시간이나 이럴 때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도움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이 싫어졌어요. 조금 이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조금 멀리하면서 지내고 뭐 초중고 때는 이제 학교에 독후감을 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읽는 거 말고는 책을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후회합니다. 이제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거는 4월 말에서 4월 말, 올해 4월 말부터이거든요. 사실 되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이 짧은 기간 동안 책을 통해서 바뀐 것들,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물론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책을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좋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요즘에는 내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도 전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도 좋은 구절이나 뭐 페이지 같은 게 있으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요즘은 막 그렇습니다. 5월 달에 헤어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사람도 싫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데 도서관에 갔어요, 갑자기. 그때 제가 가져간 책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8단어라는 책이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때 인생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머리가 많이 복잡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마음이 엄청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주변 세상 신경 안 쓰고 뭔가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맨날 학교 끝나면 바로 영풍문고로 달려가서 그냥 저기 책장 옆에 창문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책을 계속 읽었어요. 거기서 그냥 안 일어나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원래 안 되긴 하죠. 저 이제 서점은 책을 사러 가는 공간이지 책을 읽으러 가는 공간은 아니죠. 그쵸? 그렇지만 항상 책을 사가긴 사갔습니다. 맨날. 어떨 때는 막 3-4권씩도 사가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책을 계속 읽으니까. 그 마음 편안한 거랑 이제 뭔가 그날마다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 그리고 그 문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웃긴 게 또 책을 좋아하게 된 읽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막 어떤 책을 읽었냐면 쇼펜하우어 막 사랑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영상이 끊겨가지고 충전기를 연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사람이 싫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바로 먼저 읽은 책들이 이런 쇼펜하우어, 사랑은 없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거에 다루는 철학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니체랑 쇼펜하우어 책을 그때 되게 많이 읽었는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장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혼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이 책을 읽었던 것 같거든요. 읽으면서 그렇네 역시 이건 하면서 그때 제 생각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책에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랑은 없어. 역시 사랑은 성욕이라는 본능에 의해서 남녀가 하는 잠깐의 그런 거야 알았고 이런 식으로 막 저 혼자서 합리화를 하면서 저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고 제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책들도 너무 빠져서 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요즘엔 하거든요. 사람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많이 경계하려고 요즘 노력합니다. 참 그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사람들끼리 다른 날 바로 이제 다음 헤어지자고 얘기가 나온 다음 날부터 어떻게 남남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갑자기 막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책을 닥치지 않고 종류별로 다 그냥 이제 보고 싶은 책들은 다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흥미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철학이랑 심리학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나 이렇게 행동하는 나의 심리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걔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나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니까 책을 통해서 책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처음에 이렇게 읽으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명작들, 뭐 유명한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스트에 있는 책들을 먼저 읽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내가 정말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들을 먼저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책이 재밌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책에서부터 제가 항상 궁금해왔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니까 그때부터 책이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5월, 6월부터 거의 영풍문고와 학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글쓰기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이 문장을 어디다 꼭 가져가고 싶어요.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예쁜 문구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제 제가 데려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사기 시작합니다. 다이소 이제 영풍문고 바로 옆에 보면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노트를 하나 사요. 바로 얘인데요. 제가 이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필기를 엄청 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 생각들도 같이 적고 안에 있는 좋은 글들은 메모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록하는 맛이 또 있어가지고 한번 좀 이 노트를 다 채워보고 싶다. 제가 옛날에는 또 노트를 사면은 한 권은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는 무조건 책으로 다 읽으면서 채워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오기도 있었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쓰기 시작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 독서 기록과 함께 제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들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책에 되게 빠져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흐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들 사실 책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책이 삶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읽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집중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된 내 자신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 이 불안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습관을 만들려면 60일 정도를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60일은 채우자. 이 책을 계속 읽는 습관을. 또 이상한 저만의 줏대가 생겨가지고 계속 책만 읽는 거를 몇 달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한테 많이 혼났죠, 사실. 왜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고 책에 빠져서 사냐. 그렇지만 제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됐고 이제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렇고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바뀐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 의견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큰 변화거든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찾지도 않았고 눈앞에 있는 거 해치우기 바빴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뭐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뭐 누가 뭐 하자고 하면 하고 의심 없이 항상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 있는 작가님의 의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으면서 이제 제 생각도 같이 적는 그런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적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같이 책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해보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말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하게 됐어요. 제가 항상 걱정도 많고 뭔가 생각만 하고 얘를 실천하기까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잘 실천하지도 않았어요. 제 생각들을. 근데 실천하는 것도 늘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한 거는 창의력이 조금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데는 뇌과학 책도 읽고 막 심리학 책도 읽고 막 불륜의 심리학 이런 것도 읽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학 책도 읽고 문헌 정보와 관련돼서 도서관 관련된 책도 읽고 뭐 하다못해 제 전공과 관련된 과학 책들도 읽고 막 색지심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막 공간에 대한 것들 막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책이 마케팅에 관한 책들 막 그런 것도 다 읽다 보면은 이게 생각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들이 되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씩 떠올라요. 제가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사업 아이디어들을 이제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사는데요.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이제 노트에 적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여기서 여기를 합치고 막 이 아이디어랑 저걸 합치고 막 이렇게 서로 연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창의력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 웃기게도 제가 그 한 권이 딱 바뀌게 된 계기가 디스커넥티드 피플인가? 디스커넥티드 인간이란 책을 읽게 된 이후로부터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요즘 되게 1인 사회? 약간 1인 기업, 아니 1인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되게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늘고 결혼도 안 하는 비혼주의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런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 방어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노력해서라도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결국 사람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또 진화론에 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철학책을 보면 진화론 얘기가 꼭 나와요. 이게 막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왜냐면 그게 진화에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책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다 납득을 당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키 큰 남자는 키 작은 여자를 원한다. 약간 이런 것도 서로 키 큰 남자가 거인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한 그 진화론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진화론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데 그때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약하잖아요. 그 짐승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원시 사회에서도 그래서 뭐 서로 무리지어서 생활하고 같이 서로 협동하고 교류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내 경쟁력이 되는 그랬던 게 옛날 사회다 보니까 우리는 소속감이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살면 손해라는 거죠. 저도 한때 되게 도움 요청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되게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는데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혼자가 편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람들 잘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낄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집단에서는 제가 먼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척을 하면서 제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엄청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저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역시 약하면서 저 혼자서 막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간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냥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책을 읽고 이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뭐 서로 토론을 한다던가 같이 얘기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것도 책 읽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저도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된 것도 책을 읽으면서부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